아닙니까? 유한회사로 하려고 하는데 의외로 요즘 유한 상담하다 보면 10곳 중에 한두 곳은 유한회사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애플 아시죠? 애플 코리아는 유한회사일까요? 아닐까요? 애플 코리아 유한회사. 의외로 외국계 기업들이 유한회사 활용을 잘해요. 자, 그럼 우리 GFC님들이 애플은 왜 유한회사로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거기 대표님들은 유한회사를 잘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 뭘까요? 낯설어서 그래요. 유한회사 처음 들어보는데 주변에 아무도 안 하는데 담당 법무사조차 유한회사 하는데 없어요 막 이러니까 유한회사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 개인 임대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현물출자 들은 적 있으실 거예요. 개인 빌딩을 법인으로 바꾸면서 이 건물을 현물출자하면서 법인 전환하는 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길 때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좋을까요? 가급적이면 가치를 낮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치를 낮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가치를 낮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개인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넘길 때 유한회사로 유행이었어요. 어쨌거나 유한회사 자체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회사도 가업상속공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GFC님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한회사 점유율이 아마 올라갈 거거든요. 나는 유한회사를 좀 특화시켜가지고 상담할 때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을 한다든지 유한회사로 세팅하는 것들을 조금 연구를 해볼까? 이거는 저는 충분히 권장합니다. 유한회사 시장이 커질 거고 외국의 기업들이 다 유한회사를 하고 있다는 거는 한국에서는 유한회사가 유리한 점이 나타나는 뜻입니다. 대신에 유한이냐, 무한이냐, 일반 법이냐 그거는 상법이기 때문에 세무사보다는 법무사님들이 더 많이 하십니다. 자, 이거 볼게요. GFC님,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용역수익이 40%, 산불진환 28%, 화물운송 17%인데 업종은 뭘로 가야 되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답변이 뭐죠?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업종이 한 4개가 있는데 3개 업종은 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닌데 메인은 되는 거예요. 메인으로 본다. 자, 이거를 응용을 해볼게요. 실제 사례입니다. 건물 임대업은 가업 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컨설팅하는 걸 제가 옆에 초보 세무사일 때 지켜보고 인상에 남는 컨설팅 건이 있었어요. 임대업 매출이 원래 100이었는데 공시를 일부 한 6개를 냅니다. 공시를 일부 6개를 내고 휘트니스 센터를 받아요. 그 다음에 아주 저렴하게 프로모션 때려요. 그 매출액이 임대업을 넘어가겠죠. 그럼 주 업종이 뭐가 되죠? 피트니스 센터가 되죠. 그렇게 승계 진행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 자산 이전이라는 게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10%, 나머지 90%는 이런 가게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업 승계는 이 지식을 가진 분들이랑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이랑 붙으면 절대 못 당합니다. 그런 케이스나 50개 가지고 있는 분 상담하잖아요. 웬만한 클로징 다 나와요.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부동산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요가 강사고 피트니스 할만하잖아요. 당시에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양 경우 적용 가능하다. 이 최근에 답변 나오고 2021년. 자, 해외 법인 매출에 포함하면 5천억 초과하는데 포함하지 않으면 5천억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 종소기업의 매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바꿔 말하면 가급적이면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해외에 가끔씩 좀 업체들 쥐고 있는 제조업들이 있는데 5천억을 초과하지만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종소기업의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로 알고 계시죠? 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도 피상속인이 개인 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외고집 인생 30년 된장찌개 전문점, 무슨 뭐 할머니 집, 지역에 가면은 어머니, 부모님이 운영한 개인 사업자 중에 매출액 50억, 100억짜리가 되게 많아요. 연로하시다 보니까 법이 뭔지 모르겠고 그냥 운영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그대로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법인으로 전환하자마자 가압상속공제 적용시키면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대신에 개인 사업자인데 어머님이 운영하는 것 중에 일부는 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법인 넘길 때 다 빼버린 거예요. 빼더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큰 틀로 개인 사업자가 일부는 포기하고 일부만 법인으로 넘기더라도 메인이 남아있으면 가압상속공제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자녀가 넘겨받으면서 혹은 그 사양산업이 되면서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류 제조업에서 식품 제조업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가업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분류 전환은 인정해줘요. 대분류 전환은 인정해주는데 중분류는 안 해줘요. 중분류. 자, 똑같이 제조인데 음료에서 자동차로 바꿨다. 오케이. 근데 도매업으로 의류인데 제조업으로 의류다. 대분류가 도매에서 제조로 바뀌었죠. 이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 제조 도매 내에서 움직이는 건 오케이. 근데 아예 제조에서 도매로 가거나 도매에서 제조로 가는 거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분들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면 할 건데 저거는 저랑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 비싼 그림 틀을 제조하는 제품 경우 가능하다. 이거 응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이걸 응용하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사업용 무관자산 부분을 평가할 때 제조업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도매 같은 경우는 그냥 매입하면 이게 사업용 자산이잖아요. 그렇게 사업용 자산 비율, 형성성 자산 비율을 도매업을 붙이면서 좀 우리 GF 시민들이 좀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업의 영위기간 합하여입니다. 피상속인과 합하여 40%를 초과하면 유지하면서 실제 가업의 경영에 참여한 때부터 기산을 하는 겁니다. 법인 가업의 가업 영위기간 단순히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업의 경영에 참여한 때, 가업 경영에 참여한 때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네, 통장에 급여가 찍혔거나 아니면 등기에 대표이사 뭐 등기가 됐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객관적 입증을 해야겠죠. 원래는 대표님이 또 물어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50% 아니야? 2023년부터 40%로 바뀌었다. 대표님, 그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고 올해부터는 40%입니다. 대표님 임팩트 맞죠? 이 김태우 GFC는 최신 상태로 항상 업데이트되는 지식을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